안녕하세요. 흥행형입니다. 대학생, 취준생 필독 영상입니다. 좋은 회사 고르는 법, 좋은 직업, 직장, 직무, 선택 기준 알려드릴게요. 직업, 직장, 직무, 선택 시 고려 사항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영상을 끄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갑에서 일해라입니다. 갑에서 일해라. 갑, 갑을 관계할 때 갑에서 일해라. 연봉 근무지 다 필요 없어요. 갑에서 일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는 사회적 위치고 곧 권력입니다. 이거 모르고 취업을 하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걸 모릅니다. 먼저 기본 용어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갑을 관계란 뭘까요? 거래나 계약 시에 갑과 을의 관계를 말하고요. 갑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회사를 말합니다. 을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낮은 지위의 사람이나 회사를 말하고요. 이런 갑이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강자가 되고 을은 항상 약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은 돈을 보통 주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을은 일감을 따고 돈을 받는 쪽이고 그래서 물건을 팔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칼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갑이다. 두 명이 있으면 한쪽만 칼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칼로 찌를 수도 있고 뭐 안 찌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칼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갑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니지만 수틀리면 어떤 쪽이 상대를 찌르고 깰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틀렸을 때 상대를 칼로 찌르고 깰 수 있다. 그럼 그게 갑이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을입니다. 군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중령, 대대장 중령이 있죠. 중령과 이등병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중령이고 을이 이등병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갑이 중령이 막 이등병을 때리고 괴롭히고 막 고문하고 하진 않잖아요. 다만 이제 이등병이 뭔가 잘못했다 또는 마음에 안 들게 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뭐 아니면 일부러 뭔가 괴롭히고 싶다. 이런 게 뭔가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은 이제 중령은 이등병을 이제 괴롭히고 뭐 깨고 뭐 할 수 있지만 이등병은 중령한테 그렇게 못하죠. 네, 물론 할 수 있지만 했다가는 본인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갑을 관계가 왜 있냐? 뭐 이거 없으면 안 되냐?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 자연계 내 어디에나 이런 갑을 관계는 존재하고요. 그게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자무리, 뭐 개미떼, 벌떼, 뭐 사람, 학교, 사회, 직장, 조직 이런 혼자가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인 집단 속에서는 무조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노력한다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에너지를 써 봐야 시간 낭비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걸 인지하고 실속을 챙기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갑을 관계의 예는요. 뭐 회사 대 회사가 회사로 보면 갑회사와 을회사와 병회사가 있습니다. 뭐 건설 플랜트 뭐 이쪽을 보면 이제 발주처가 갑이고요. 건설사, 그러니까 대기업 건설사가 을입니다. 그리고 벤더, 설계 협력사, 시공 협력사가 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벤더라고 해서 뭐 꼭 중소기업 이런 건 아니에요. 벤더도 대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이런 거 다 벤더입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고용주와 직원,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부서 간에도 갑을이 있어요. 갑부서와 을부서, 그리고 선행부서와 후행부서 이렇게 갑을 관계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행부서가 갑이고요. 후행부서가 을이 됩니다. 직업 간에도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의사 대 약사 이러면 이제 의사가 갑이죠. 그래서 뭐 인테리어 비용 하는데 의사가 뭐 약사 보고 뭐 1억 내놔 하면 줘야 돼. 안 주면 이제 의사가 이제 마음 먹고 뭐 수틀리면 이제 칼로 찌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뭐 처방전 바꾸고 뭐 다른 약국 이용하세요. 뭐 이렇게 환자들한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약사가 피해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 뭐 동네 병원인데 의사가 고용한 간호사가 있어. 이것도 뭐 간호사가 의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의사가 고용을 한 거니까. 그럼 잘려요. 만약에 뭐라고 하면. 근데 의사는 간호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갑을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뭐 초중고 대학교 내에서도 교수와 대학원생, 뭐 선생과 학생, 선생과 학생 부모 뭐 이런 거 다 갑을관계죠. 그리고 아파트 계약할 때 임대인, 임차인, 뭐 집주인과 월세, 뭐 전세입자 뭐 이런 거 이것도 다 갑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많은 것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 대 회사 이 관계에서 "갑 회사에서 일을 해라." 이겁니다. 가능하면. 물론 선택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뭐 간혹 선택권이 있는데 갑이 아니라 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고. 그러면 나중 돼서 후회를 하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죠. 갑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 이 갑, 을 회사는 이 태생적인 한계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애가 을 회사 간다고 해도 갑 회사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을에서 일하면요. 부당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서러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현재 소속된 내가 소속된 같은 이 소속 회사 내에서의 직장 생활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사회생활, 직장 생활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회사가 같은 회사가 아니라 회사 대 회사, 다른 회사한테까지 갑질을 당하면 정말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딴 거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은 갑에 가까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갑을 회사 위치가 사회적인 위치고 곧 권력입니다. 권력이 뭐냐?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그 회사 자체가 그 권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갑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만큼 똑같은 권력을 가져가는 거고 을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권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사 태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업 자체가. 그리고 이 갑을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러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 뭐 문장, 단어 이런 것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20-30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20-30년 동안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아쉬울 거 없는 소리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언제까지 하세요? 바꾸세요. 반영하세요. 아 이거 왜 못 했어요. 뭐 네 오늘까지 당장 주세요." 뭐 이런 소리 하는 거고 을에서 일하는 뭐 사람들은 항상 눈치 보고 굽히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 소리 해야 돼 항상.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뭐 10 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나 뭐 생각이나 태도나 눈빛 뭐 풍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갑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관계가 엄청 수직적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갑 회사 밑에 을 회사가 있고 을 회사 밑에 말단의 병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을 회사에서 뭐 부장, 차장, 팀장, 뭐 상무, 전무 뭐 이렇게 해 봐야 갑 회사에서 과장 대리 사원보다 낫습니다. 예. 뭐 과장 대리 사원한테 뭐 욕먹기도 하고 뭐 또 뭐 을 회사에서 뭐 아무리 뭐 부장, 팀장, 뭐 상무 이렇게 해 봐야 뭐 갑 회사에서 사원한테 굽신굽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뭐 발주처, 갑인 발주처와 대기업 건설사, 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발주처, 대리가 건설사의 임원이나 팀장, 부장보다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GS 칼텍스가 있어요. 정유사 발주처죠. 여기 대리야. 그러면은 GS 건설 뭐 부장, 팀장, 상무 이런 사람보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GS 칼텍스가 갑이니까 여기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GS 건설로. 그럼 GS 건설은 일감을 따 가지고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GS 칼텍스 대리가 GS콘 상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만약에 못하면은 뭐 쌍욕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뭐 삼성전자 건설팀 이제 요거는 건설사 관리하는 팀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건설팀이 있다. 그럼 거기 대리다. 그러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데 상무보다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미 세상이 사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발주처가 건설사 직원 대기업 건설사 직원 보고 "새벽 3 시에 지금 출근하세요." 이러면 해야 돼. 그리고 발주처가 뭐 "지금 스케줄 못 맞추고 있으니까 앞으로 6 개월 동안 주말 전일 출근하세요. 하루도 쉬지 말고." 이러면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했어. 뭐 건설사나 벤더에서. 그러면 바로 빼는 거야. "너 뭐 왜 그딴 식으로 나오냐. 너 프로젝트에서 지금 당장 빠지세요." 하고 PM 가서 사업관리팀 가서 말하고 이메일로 뭐 건설사의 뭐야 부장, 팀장, 본사 팀장, 상무, 전무 다 넣어 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못 쓰겠으니까 프로젝트 당장 빼세요. 이렇게 사람 교체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하는 사람은 바로 병신 되는 겁니다. 이거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지금 밥 먹고 있다고 해도 "아 지금 숟가락 내려놓고 당장 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발주처에서. 그러면 가야 돼. 안 가면 또 보복 이어집니다. 참 이게 치사해요, 이게. 아 참. 그리고 발주처 대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건설사 임원한테 막말을 하고요.
건설사 부장이 또 이제 훌문화, 우리나라는 훌문화가 문제인데 이 건설사에서 뭐 부장, 팀장 이렇게 해봐야 발주처 사원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발주처 과장, 대리한테 훌 따라야 돼, 훌 따라야 돼. 가서. 우리나라 술 문화가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가서 술잔 한 소주 하나 들고 잔 들고 술병 들고 가서 술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 뭐 건설사에서 내가 뭐 임원님 상무든 뭐든 뭐 알게 뭐야 어쨌든 을인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회식을 하잖아요. 팀별도 이렇게. 그러면은 가서 술 드려야 돼. 따라야 돼. 뭐 과장한테 내 부장이지만 뭐 상무지만 발주처 대리한테 술 따라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술만 따르는 게 아니야. 이 그 말이 뭐냐면 술 따르면서 저자세로 항상 나가면서 이제 리액션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참 이게 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 자체가. 그리고 이게 술 안 따르거나 늦게 따르잖아요. 그러면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합니다. 저도 당했어요. 옛날에 좀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제가 뭐 이렇게 술을 좀 늦게 따랐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그랬더니 발주처 직원이 저한테 뭐 쌍욕을 하더라고요. 옆자리 술자리에 앉아 가지고 뭐 발주처가 오너라고 하거든요. 계약상. 그다음에 EPC 건설사는 컨트랙터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너가 왔는데 왜 술을 안 따르냐 이 건방진 새끼야. 바로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와 진짜 이 회식 자리가 즐겁지가 않아요. 정말 불편한 자리죠. 그래서 뭐 어떻게 내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바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술 따르고 막 이런 게 한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뭐 부장 다 똑같아. 뭐 부장님들 다 그렇게 하면서 술 따르고 다 돌아다니더라고. 이게 참 이게 나의 미래구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갑과 을이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계산해야 돼. 예, 이게 기본 룰입니다.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건설사가 밥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보통 계산하고요. 건설사랑 벤더가 밥 먹잖아요. 그러면 벤더가 계산합니다. 뭐 설계 협력사랑 또 뭐도 설계 협력사 계산하고요. 뭐 그렇게 룰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먼저 사겠다고 하면 좋은데 갑에서 그게 아니면 이제 을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발주처랑 건설사가 있는데 이제 발주처 직원이 오늘 저녁 한 잔 뭐 술 한 잔 할까요? 고기 어떠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이거야. 버카. 버카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첫 번째로 하는 거야. 건설사 직원은 을이니까. 이거 돈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업관리팀이나 여기저기 가서 저 이런 상황인데 버카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이제 발주처 직원이냐 뭐 먼저 내가 살게요 이러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일단 난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런 게 참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발주처가 차로 픽업을 하면 해야 돼요. 발주처가. 예, 뭐 같이 출장을 간다. 아니면 출퇴근을 한다. 이러는데 발주처가 이거 나 운전하기 힘드니까 차로 아침에 픽업해 주세요. 이러면 해야 돼. 예. 그래서 발주처가 만약에 이제 강동에 살아. 하남 쪽에. 그리고 이제 건설사 직원이 강서구에 살아. 그리고 출장지는 벤더샵 부천이야. 경기도 부천. 그러면은 건설사 직원은 한 차 타고 20분이면 가. 근데 발주처 직원이 차 타고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 아침 7시까지. 그러면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출발해서 1시간 반 저 강동 간 다음에 또 발주처 픽업해서 2시간 넘게 운전해서 부천 갔다가 또 끝나고 데려다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참 힘듭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진짜 제가 아직 적지 않은 말 못할 이런 게 많은데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일 많습니다. 또 이게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현재 대기업 건설사 플랜트 설계직에 재직 중인데 발주처로 경력 이직을 고려 중이다. 그 발주처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건설팀이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대기업 건설사 플랜트 설계직으로 잔류하냐 아니면 발주처로 이직을 하냐 문의 글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대기업 건설사는 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뭐 GS건설, SK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뭐 대림산업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름은 바꿨어요. 대림은 뭐 요즘에 DLENC 그리고 SK도 뭐 SK 뭐 에코 어쩌고 뭐식인가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뭐 발주처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제조업, 공장을 가지고 있는 쪽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현재 공장을 더 증설할 거야. 그래서 뭐 1조짜리 공장, 뭐 2조짜리 공장을 더 지을 거니까 할 사람 하면 이제 건설사에서 후주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하나토탈, 롯데케미칼, 뭐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올뱅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설업 재직자 약 800명이 투표를 했고요. 당연히 이 중에 한 발주처로 가라는 게 한 90%가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0%입니다. 100%가 맞아.
저 9%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괜히 도망가지 말라고 자기 버리고 이런 것 같고. 이거 보면 이제 건설사 설계와 삼성전자 건설팀 발주처로 가는 거 이제 문의를 했죠. 이제 댓글을 달았어 직원들이. 그래서 삼성물산 재직자가 이제 달기를 삼성전자 과장급 프로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상무한테 소리도 지른다. 말 다 했지 뭐.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이 삼성전자 대리가 삼성엔지니어링 우리 회사 상무한테 똑바로 하라고 메일을 쓴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래요. 뭐 삼성물산 직원이 이거 레알, 이거 맞다는 뜻이지. 또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이 삼성전자 건설팀 과차장들 맨날 하는 소리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임원한테 메일 날리면 되나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이나 엔지니어링 직원이 뭔가 잘 못해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이 야, 왜 니네 그 똑바로 못하냐? 야, 니네 임원한테 메일 날리면 되냐?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뭐 삼성물산 직원이 또 이렇게 달았네. 모든 게 다 갑질 대상이다. 돈, 일정, 품질, 안전, 날씨, 분위기, 공기질, 내 기분, 그룹장 기분, 임원 기분 끝도 없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갑질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발주처 갑질 발주처에서.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네. 삼성물산에서 이제 예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전화 와가지고 데리러 오라고 하면 차 끌고 데리러 갔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시켜줬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그 운전하던 신입사원이어서 잘 안다. 운전하다가 어디 처박아 버릴까 생각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출퇴근, 뭐 출장 이런 거 할 때 픽업하려면 해야 돼. 갑에서 하려면 의뢰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직원이 또 이렇게 적었죠. 닥치고 삼성전자를 가라. 삼성전자 건설팀 이 발주처는 이 세계관 최강자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회사에서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연봉, 근무지 이런 기타 조건을 모두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갑이고요. 갑회사에서 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연봉 6천 이상 갑보다 을 회사가 더 높으면은 고민할 가치가 있고요. 그 미만으로는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뭐 갑인데 5천이다 연봉이, 을인데 연봉이 1억 1천이다 이러면은 이제 을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갈까? 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게 되는 거야. 그 밑으로면 갈 가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연봉 또한 갑이 높아요. 연봉은 갑이 더 높습니다. 을보다. 그래서 발주처가 건설사보다 연봉이 높고요. 건설사가 벤더나 설계 협력사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GS 칼텍스가 GS 건설보다 연봉이 높고요. SK 에너지가 SK 건설보다 연봉이 높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재직하는 엔지니어가 삼성 엔지니어링 다니는 엔지니어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직무 전문성, 이 직무에 대한 능력, 실력도 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업무 전문성, 직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직무가 있어요. 갑이라고 뭐 아예 멍청하고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잘 알아. 똑같은 직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GS 칼텍스에서 공정 엔지니어가 있어. 그리고 GS 건설에서도 공정 설계팀의 엔지니어가 있어. 그럼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입사 5년 차, 5년 차다 이러면 GS 칼텍스 공정 엔지니어가 100배 이상 많이 합니다. 뭐 전기 설계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갑일수록 큰 그림을 보고 잡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을에서 일하면 정말 직무와 상관없는 허드렛 일, 잡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갑에서 일하면 뭐 데이터 시트 이런 거에서 뭐 보고서 문서에서 뭐 하나 수정한다 이러면 내가 그냥 지우면 돼. 추가 삭제 맘대로 하면 돼. 10초도 안 걸려. 근데 을에서 일하면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뭐 왜냐하면 컨펌을 받아야 되거든 갑한테. 그러면 여기 문서에서 요거 삭제해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 삭제하기 위해서 이제 삭제해야 되는 이유, 타당성 다 검증하고 주변의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삭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1안, 2안, 3안을 다 레포팅 해가지고 이제 사업관리팀한테 또 보내면 갔다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일주일 걸려. 그리고 하다가 또 내부적으로 뭐 과장, 차장, 부장해서 코멘트하면 또 바뀌고 그다음에 또 발주가 그러면 하세요, 마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넣는 거, 빼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러면 또 걸리는 거지. 그럼 미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일 너무 많이 하니까 일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얼마큼 차이 나냐? 내 생각에는 직무 능력 증가 비교해서 갑에서의 1년은 을에서의 4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예를 들면 GS 칼텍스에서 한 4, 5년 일한 대리다. 그러면은 뭐 GS 건설, 뭐 SK 건설 이런 데서 뭐 한 16년, 20년 일한 뭐 한 과차장 뭐 이 정도 급하고 똑같다. 실력이.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갑에서 일하시고요. 이 갑질을 하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갑질을 하기 위해서 갑에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갑질을 안 당하려고 갑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부당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일 안 당하려고 그리고 더 높은 연봉, 더 빠른 직무 전문성을 위해서 갑 회사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생, 취준생들 진짜 명심하세요. 진짜 갑으로 가세요. 선택권이 있다면. 갑에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